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에 내려오는 비전으로 질병과 재앙을 막아주는 비방비장방인 부적의 유래에 대한 야사인 곤공과 비장방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곤공은 그 성도 이름도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세상에서 쓰이고 있는 소군부라든가 소귀신부 혹은 치병옥 부부와 같은 부적에 의한 비법은 모두가 이 사람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 하면 오늘날까지 불려지고 있는 곤공부라는 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터이다. 어느 때 곤공은 연암에 가서 약국을 경영하였는데 그가 선인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다. 그가 지어주는 약은 값도 싸거니와 어떤 병이라도 쉽게 다스렸다. 그는 약을 지어가는 사람마다 그 약을 복용하면 무엇을 토하는가를 알려주고 병이 완쾌할 일시까지 일러주었는데 모두가 그의 말대로 되었다. 그래서 그의 약국 앞에는 항상 환자들로 장사진이 늘어서고 매일 수천금의 수입이 있었으나 그는 그 돈을 남김없이 인근의 헐벗은 자에게 나누어 줄 뿐 재물을 탐하지 않았다. 그가 기거하는 집에는 천정에 작은 항아리가 매달려 있었다. 날이 저물면 그는 그 항아리 속으로 뛰어들지만 단 한 사람만 빼놓고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 단 한 사람이란 관청의 서기인 비장방이었다. 관청의 2층에서 우연히 그것을 본 비장방은 약국집 노인이 비범한 사람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매일처럼 곤공의 약국을 쓸고 특별한 음식이 있으면 갖다 바치기도 했다. 그러나 곤공은 그의 그런 정성을 아는 채도 하지 않았고 비장방 역시 몇 해를 그렇게 하면서도 아무런 청탁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비로소 곤공이 비장방에게 아는 척을 하며 일렀다. 해가 져서 행인이 끊기거던 날 찾아오게 하였다. 장방이 이경을 기다려 찾아가니 곤공이 말한다. 내가 항아리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고 발을 3번 굴러 나를 따라 들어오게. 장방이 곤공이 시키는 대로 하니 어느 사이에 항아리 속에 들어와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항아리 속이 아니었다. 드높은 궁전과 누각이 질비하고 2층으로 된 긴 낭하가 있는 선계였다. 어느새 곤공의 좌우에는 여러 명의 시종들이 시립해 있었다. 곤공은 넋을 잃고 있는 비장방에게 말했다. 눈치를 채고 있었겠지만 나는 선인이요. 옛날에는 천상계의 벼슬을 살았지만 실수가 있어 지금은 인간계에 내려가 기한을 채우고 있는 중이지 그대가 가상하기에 잠시 이곳으로 데려왔던 것이오. 장방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하고 말했다. 범 속에 있는 자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 백골란망입니다. 두고두고 가르침을 받들겠나이다. 그런 후에 선경을 두루 논일다가 첫 딸기 울 무렵에 두 사람은 다시 항아리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평상시와 같은 생활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곤공이 관청으로 찾아와 2층으로 장방을 만나러 올라왔다. 마침 좋은 술이 있어 한 병을 갖고 왔으니 오래간만에 한잔 하기로 하세. 술은 아래층에 있네. 장방이 황급히 부하를 시켜 술병을 갖고 올라오게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장정 둘이서도 들지를 못한다. 그제서야 곤공이 아차 내가 실수를 했구만. 그렇게 말하염 아래층에 내려가 한 손으로 술병을 들고 올라온다. 술병은 한 되드리에 불과했으나 술은 한없이 나왔다. 장방의 부하들에게도 두 말은 좋게 내려보냈으나 따르는 대로 향기로운 술이 나왔다. 술이 거나해졌을 때 곤공이 장방에게 정색을 하고 말했다. 나는 멀리 여행을 떠나려 하는데 자네는 함께 갈 의향이 없는가? 웬걸요 모시고 가랍지요. 그러나 집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고 싶지 않으니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방법이야 있지. 곤공은 어디에서 꺼냈는지 푸른 대나무 한 토막을 건네주며 말을 이었다. 이것을 집에 갖고 가서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댄 후 이 참대를 침상에 묻어두고 밤중에 나를 찾아오게. 비장방은 호공이 시킨 대로 참대를 침상에 묻어두고 곤공에게로 숨어왔다. 장방이 빠져나간 후 집안 식구들이 보니 장방은 침상에 이미 죽어 있었다.
식구들은 울며불며 장방을 매장했다. 곤공과 함께 길을 떠난 장방은 꿈인지 생시인지도 분간하기 어려운 사이의 산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주위에 호랑이가 무리져 둘렀고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그 중에 몇 마리는 입을 벌려 장방의 팔을 물어 뜯으려 했다. 그러나 장방은 이것이 선인이 되는 시련이니 생각하고 두려움을 참고 넘겼다. 그러자 그는 이번에는 석실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머리 위에는 집채만한 마당 바위가 밧줄에 묶여 매달려 있었는데 그 밧줄에는 무수한 뱀이 엉겨붙어 이빨로 밧줄을 물어뜯고 있어 금방이라도 밧줄이 끊어질 것만 같았다. 비지직 밧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장방이 놀라 눈을 딱 감아버렸다. 그때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곤공이 등 뒤에 서서 장방의 어깨를 툭툭 치며 잘 견디었네, 가망이 있겠는걸 라고 말하며 마지막 한 고비가 남았다고 그는 일러주고 자취를 감추었다. 장방 앞에는 상이 놓여 있었고 거기에는 큰 접시에 사람의 머리가 올라 있었다. 거의 다 썩은 머리여서 깨어진 두개골 속에서 하얀 뇌가 흘러나오고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있었다. 상 앞에는 구척 같은 나한이 버티고 서 있어 그 꼴을 퍼먹으라는 것이었다. 썩은 송장 냄새가 진동을 했다. 장방은 이것이 비현실적인 과정임을 짐작 못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도저히 손이 가지 않았다. 나한은 눈능 부릅뜨며 어서 먹기를 재촉했다. 그래도 머뭇거리자 한 줌의 꼴을 퍼서 장방의 입에 퍼넣었다. 순간 장방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모두 뱉어버렸다. 동시에 해골은 없어지고 나한이 곤공으로 변했다. 곤공은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아직 속기가 남아있네. 선인 되기를 단념하게. 나 역시 이제 천상으로 돌아가야 하네. 그 대신 자네에게 신수를 부여함과 동시에 300살의 수명을 주겠네. 그러면서 부적에 관한 모든 비방이 담긴 두루마리 하나를 건네주고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귀신을 부릴 수가 있지. 병에 시달리거나 재난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그때 귀신을 부르도록 하시게. 귀신들은 자네의 소망에 따라 병을 고치고 재난을 물리치게 해줄 걸세. 라고 이르고 다시 지팡이를 하나 내어주면서 작별을 고했다. 이 지팡이에 올라타면 곧 속세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것이야. 그럼 잘 가게. 장방이 여러 말을 할 틈도 주지 않고 곤공은 바로 사라져버렸다. 지팡이를 탔다고 느끼는 순간 그는 집의 침상에 누워 있었다. 식구들은 망령이 나타난 줄 알고 겁을 먹었으나 장방은 자초지종을 빠짐없이 들려주었다. 그리고 스스로의 무덤을 파보이게 하니 관 속에는 침대가 하나 들어있을 뿐이었다. 장방은 이튿날 곤공에게 받아 타고 온 지팡이를 연암교회의 갈피라는 연못에 던져 넣었다. 그곳에는 용신이 살고 있다는 까닭에서였다. 던져진 지팡이는 푸른 용으로 변하더니 깊은 물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또한 장방은 집에 돌아온 후 부적만 써서 여러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고 재난을 물리치게 해주는 데에 힘을 쏟았는데 부적을 쓸 때마다 그는 허공을 향하여 크게 소리쳐 무엇인가를 꾸짖곤 했는데 그 까닭을 물으니 몹쓸 요괴를 혼내는 것이요 라고 대꾸를 했다. 그 무렵 연암에는 요괴의 출몰이 잦았다. 어느 때는 태수처럼 수레를 타고 종자를 거느려 행렬을 짓고 나타났다. 마침 장방이 볼 일이 있어 부의 관아에 들어가 있을 때 요괴가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태수의 행차인 줄만 알고 법석을 떨었으나 장방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요괴는 장방을 보자 사색이 되었는데 장방이 바로 귀신을 불렀다. 그러자 요괴는 수레에서 굴러내려와 땅에 머리를 조아려 목숨을 애걸하는 것이었다. 정체를 드러내 보이거라. 대감일성. 장방이 소리치자 태수는 큰 거북으로 탈바꿈하였다. 목이 서너 자나 되는 거대한 거북이었다. 장방은 거북 등에 부적을 붙이고 귀신들에게 일렀다. 이놈을 끌고 가 갈피의 용신에게 큰 벌을 내리도록 하라. 고하자 바로 실행을 했다.
어느 때에는 장방은 동해로 갔는데 동해 지방에는 그때 3년간이나 가뭄이 들어 백성의 살방도가 막막해 있었는데 장방은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어 귀신을 불러 동해 신군을 사면하도록 하라 고 명령을 내렸다. 3년 전에 동해 신군이 갈피군의 부인을 넘본 일이 있어 그 죄를 물어 복례산 동굴 속에 가두어둔 것을 생각해낸 것이었다. 귀신이 동해 신군을 사면하자 곧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가뭄을 면했다. 장방의 신술에는 대지를 서로 묶은 밧줄을 당겨 춥지 않은 비법도 있었다. 따라서 천리 밖의 것을 눈앞에 끌어와 볼 수가 있는 것이었다. 신술을 풀면 대지는 펴져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상은 중국의 육조 신선전에 실려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